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토다이어리의 시승은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이 차 BMW X3 xDrive 302 모델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BMW 브랜드에 등장하는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X라인, 그러니까 SUV 라인업에 등장하는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죠. 기존에 7452 그리고 5302가 있었는데요. 세단 모델이고요. SUV 모델로는 처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X3 302를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2.0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최고 출력 292마력의 힘을 내죠. 292마력,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내는데요. 그 숫자가 말해주는 것, 결코 친환경 자동차지만 결코 어떤 그 고성능이나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BMW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고요. 판매 가격 7,650만원, X라인은 7,35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BMW가 만드는 친환경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3 302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실내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이보다 위급 SUV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실내 공간인 듯 합니다. SUV죠. 머리 윗공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박감 전혀 없고요. 넓은 선루프까지 있어서 탁 트인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창 한 번에 열립니다. 햇볕 가리개 선바이저 이렇게 수동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센터 터널이 제 손바닥 높이로 높게 솟았습니다. 가운데 시트도 살짝 솟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리를 벌려서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감수해야 할 듯 하고요.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조절 할 수 있고요. 좌우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 분리돼서 이 부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트는 3개인데 좌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이쪽 6대4로 시트는 접을 수 있고요. 시트를 접게 되면 좀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450리터, 최대 뒷좌석을 접으면 1500리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나머지 2개는 세단이고요. 7452 그리고 5302 같은 경우는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차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렁크 바닥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대개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X3 302 같은 경우는 트렁크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죠. 그 밑으로 뒷좌석 시트 아래와 트렁크 공간까지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트렁크 바닥은 좀 높게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자, 앞으로 가시죠. 자, 시동을 키면 자,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시동이 켜졌는데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고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가 활성화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모터로 전기 구동 상태가 되는 거죠. 잠깐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띠 잠깐 매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자,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합니다. 준중형급 SUV이지만 만만치 않은 덩치를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런 덩치를 2.4회전 하는 조향비로 컨트롤한다라는 얘기고요. 스티어링 휠은 무척 가볍게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주행 중에는 좀 더 단단한 그 스티어링 휠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좀 여유 있게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쥐는 맛이 굵직합니다. 그 림의 굵기가 상당히 굵어서 손 안에 꽉 차게 잡히는 스티어링 휠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입니다. 자,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구성이 또 컬러가 좀씩 달라지죠. 자, 주행 모드는 변속 레버 왼쪽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3개의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에코프로로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프로 모드를 택하는 게 이 차의 성격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측에 올라오는 정보를 몇 가지를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주 간단하게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 그러니까 주행보조 시스템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 10인치 정도 되는 센터페시아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조그 셔틀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직접 터치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뭔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 후진 어시스트도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런 부분들 좀 생략되어 있는 듯 합니다. BMW 어시스턴스,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 처리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윗부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내리면 SOS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BMW 콜센터와 바로 연결이 돼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카 부분을 보면 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행 데이터, 연비, 평균 연비, 주행 속도, 이드라이브, 주행 거리,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 하면 킬로그램미터와 마력으로 이 차의 출력을 표시를 해줍니다. 주행 스타일, 예측, 가속, 차의 앞뒤로 약 1도 기울어져 있고 좌우로도 1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해발고도 27m 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동, 이 부분 주행하는 도중에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죠. 충전, 냉난방 계획, 예약 충전이 가능합니다. 시간대별 충전, 출발 시각을 설정을 하면 출발 시각에 맞춰서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일반 가정용 220V 전원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약 6시간 정도 걸리고요. BMW i 월박스가 있습니다. BMW 전용 충전 박스인데요. 충전 전력이 약 3.7kW가 되죠. 그래서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리면 완충이 됩니다. 100% 충전이 되는데요. 100% 충전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개 80% 정도까지 쭉 충전이 되다가 80%가 지나게 되면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면서 나머지 20%를 채우는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월박스를 이용을 해서 약 80%를 충전한다고 할 때는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유례 충전 주행거리는 31km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는 뒷좌석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354V 고전압 배터리고요. 12.0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조명의 색상을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11가지 컬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죠.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주고요. 날씨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두 개의 송풍구 들어와 있고, 이 부분 지능형 안전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을 하나의 버튼으로 따로 빼놨죠. 이 부분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행자 경보 활성화 됐고요. 차량 접근 경보 일찍, 측면 충돌 경고 켜짐, 차선 이탈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전체 켜짐을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 차가 알아서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지능형 안전 시스템은 전체 ON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죠.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개의 컵홀더, 12V 전원구, 그리고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가 손에 쥐는 맛이 아주 좋죠.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이런 변속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면 주행 모드 버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 텐데요. 자, 주행 모드 스포츠.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각 여러 가지 옵션이 있네요. 스포츠 스탠다드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 인디비듀얼이 있습니다. 인디비듀얼을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뭐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컴포트 균형 세팅,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시킨 컴포트 모드죠.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스탠다드, 인디비듀얼 구성. 에코프로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있네요. 인디비듀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죠? 에코프로 시트 히터, 에코프로 냉난방, 에코프로 라이트 미시아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해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드라이브에서 몇 개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배터리 컨트롤을 목표값을 지금 90%로 설정되어 있죠. 100%로 하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늘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충전을 계속 하는 거죠. 역시 80%다. 그럼 배터리 잔량 8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가 배터리를 관리해 줍니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오토 드라이브 놓으면 차가 엔진 힘으로 달릴지 전기 힘으로 달릴지 아니면 함께 엔진과 모터의 조합으로 함께 해서 달릴지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맥스 이 드라이브, 이거는 배터리 모드로 달리는 것이죠. 이 드라이브 모드와 관련해서는 자, 오토 이 드라이브, 맥스 이 드라이브, 배터리 컨트롤 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 SUV죠. 오프로드 주행 능력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오늘 오프로드 주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차체가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차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지상고 203mm를 확보하고 있죠. 짐을 싣지 않았을 때 최저지상고 203mm의 높이를 확보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험로어는 그냥 차체 높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또한 25.6도의 접근각 그리고 22.8도의 이탈각을 확보하고 있어서 거친 험로에 들어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도각 능력이죠. 깊이 500mm 깊이의 물길을 약 시속 7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BMW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프로드에서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갑니다. 네, 출발합니다. 컴포트 모드인데요. 첫 발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무심코 가속 페달을 쭉 밟았는데 시트가 몸을 확 밀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잽을 날렸는데 강한 펀치가 날아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가볍게 툭툭 장난처럼 치는 잽이 맞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펀치처럼 느껴집니다. 전기 모터는 가동하는 즉시 최대 토크를 구현하거든요. 출발하자마자 바로 최대 토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낮은 속도에서도 강한 그런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멋있게 시승한판 해보시죠. 자, 노면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입니다. 툭툭툭툭 치는 그 느낌은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안정된 그런 느낌, 타이어가 반복된 패턴을 넘어가는 느낌은 그 전해지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주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에코 게이지가, 파워 게이지가 차지 구간으로, 충전 구간으로 접어들죠. 그래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해야죠.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 이렇게 있고요. 이드라이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드라이브 모드, 맥스 이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전기 모드로, 배터리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토 이드라이브는 엔진 구동을 할 건지 배터리 구동을 할 건지 혹은 같이 할 건지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주행 모드와
e드라이브 모드를 운전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일단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시속 100에 맞춰봅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른 형태로 보여주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RPM 약 1500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죠.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8, 7, 2000, 6, 5, 4, 3.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5000rpm까지 올라가는데요. 3, 4, 5, 6, 7, 8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자, 3단으로 낮춰서 쭉 속도를 끌어올려 보는데, 아주 빠른 속도까지, 극한적인 속도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는데요. 바람 소리도 의외로 크지 않고요. 차체 거동, 차체 흔들림도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몸이 느끼게 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특유의 그런 고속주행 안정감에 더해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차체의 흔들림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노면에서 올라온 이런저런 충격들을 잘 조절하면서 차체를 아주 잘 조율해내는 서스펜션이다 싶습니다. 엔진 사운드 상당히 낮게 깔리면서 으르렁거리는 맹수, 야수의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속도에 비해서 바람 소리 진짜 잘 잡았네요. 차체 단면적이 크죠. 넓고 높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서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단면적이 넓죠. 바람의 저항 피할 수 없는 차체 구조를 가졌지만 특히 고속주행할 때 바람 소리는 효과적으로 잘 제어하고 있다, 잘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좀 더 조용한 그런 느낌, 편안한 승차감, 안정된 느낌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떼보는 겁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차선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지라는 경고가 바로 뜹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고요. 시속 85 전후의 속도입니다. 자, 아주 편안하게 돌아나가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 드라이버가 편안하게 VIP를 모시고 운전하듯이 아주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차선을 다시 인식을 했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차로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죠.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코너를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 총 시스템 출력은 292마력인데요. 가솔린 엔진의 출력은 184마력입니다. 전기 모터 109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292마력의 힘을 내는 거죠. 292마력,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그런 힘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상당히 강한 힘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딘가 좀 약한 효율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래서 좀 연약한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차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강한 성능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킥다운을 걸면 E부스트까지, 전기 모터까지 가속에 힘을 보태면서 아주 놀랄만한 그런 가속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차 메이커가 밝히는 제로백 타임이 6.1초라고 하죠. 6.1초라고 한다면 뭐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필요하다면 고성능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라는 거죠. 역시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결코 놓지 않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BMW의 의지가 292마력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냥 때려 밟으면서 달리는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에코프로 모드에 맥스 e드라이브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전기차 모드로 달리는 건데요. 엔진은 잠 재우고 전기차 모드로 달리겠습니다. 시속 135km까지 배터리 모드가 커버를 합니다. 지금 맥스 e드라이브로 가는데요. 지금 100km가 살짝 넘는 속도인데도 배터리만 구동을 하고 있고 엔진은 잠자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드로도 이런 고속주행 130km 가까이 가는 고속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킥다운을 걸면 자, 맥스 e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구간에 접어드는 거죠. 요구되는 출력이 너무 높으면 맥스 e드라이브 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에 맞추고요. 하나, 둘, 셋. 자, 급제동을 하는데 안전띠가 몸을 조여주고 비상등이 작동을 합니다. 앞이 제법 숙여지기는 하는데요. 브레이크 초기에는 살짝 숙여지는 느낌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회복하면서 안정되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불안하다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느낌도 아주 강하게 체중을 실어서 제동을 했는데 약간의 반발력 느껴지고 깊게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너링 잠깐 해볼 텐데요.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의 안정감, 하지만 자체가 높은 SUV 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코너링의 느낌을 보여줄지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과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속도를 좀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중간에 가속을 좀 더 시도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네요. 차체가 살짝 기우는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차체가 높은 SUV여서 어느 정도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운전자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기 때문에 코너링 도중에 운전자가 이 정도면 조금 더 밟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UV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이 차를 다루면 친환경 차답지 않은 이런 고성능의 면모 유감없이 만날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이 차 타고 그렇게 마구 달리고 할 필요는 없겠죠. 친환경 차인 만큼 이 차 타고 그렇게 마구 고속 질주하고 뭐 급제동하고 코너링하고 이런 부분은 이 차에는 사실 어울리는 그런 주행은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연비 우선, 효율 그리고 편안함, 친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차인 만큼 그에 걸맞게 좀 더 편안하게 다루는 게 맞겠죠. 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로서 갖춰야 할 거의 모든 요소들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 SUV로서의 공간, 기능성, 사륜구동으로서 이제 오프로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사륜구동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SUV의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행 성능 면에서도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주행에서도 그리고 코너, 제동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 품질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복잡한 자동차의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엔진 갖추고 있죠. 전기차로서의 모터,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몸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후로는 전기 자동차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이 발전된다라고 본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형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X3 302 자동차로서 갖춰야 될 거의 모든 부분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품어안고 있다라는 얘기죠. 내연기관으로서의
어떤 면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 SUV로서의 어떤 그 기능성과 공간감,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는 친환경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하고, 자, 292마력이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1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주행 기록은 어느 정도 나올지요,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를 주파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엔진 사운드 강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요. 낮게 깔리면서 강한 소리를 들려주는 특유의 엔진 사운드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초반 휠 슬립도 일어나지 않고요. 엔진과 전기 모터, E부스트까지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있는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SUV 치고는 상당히 강한 주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풀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연비는 13.6km/L고요. 가솔린 엔진 9.9, 모터 연비 6.6km/kW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 30도고요. 무척 덥습니다. 온도는 19도로 맞추고요. 그리고 팬 속도, 풍량은 2단계로 세팅을 했습니다. 연비 세팅 다시 하죠. 개별 설정 초기화,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로 움직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배터리가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배터리 관리를 실패를 했습니다. 뭐 실패하지 않은 방도가 없죠. 중간에 고속주행 몇 번 했고, 제로백 테스트 몇 번 하는 동안에 배터리가 완전히 거의 소진됐고요. 이동하면서 약간의 배터리 보충을 해서 배터리 게이지 상으로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 약 5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5km 정도는 배터리로 움직이고 그 이후에 엔진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과연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테스트 구간은 늘 제가 달리던 그 길 그대로입니다. 파주 해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그 구간 직접 움직이면서 연비 측정하겠습니다. 멈추니까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요. 지금 연비 표시는 배터리 모터 연비는 표시가 되지 않고 휘발유 엔진 연비만 표시가 되네요. 리터당 99.9km. 결국 연료 소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배터리가 완전 소진될 때까지는 E-파워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어서 걱정입니다. 약 4km 정도 더 전기 모드로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배터리 효율은 제법 높아 보이는데요.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 5km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4.5km를 달려왔는데도 3km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드로 약 10km까지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내보는데요. 네, 약 7.8km 달린 시점에서 배터리 구동은 끊겼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됐고요.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 엔진 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약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5km 정도 있었죠. 약 2.8km를 더 갔습니다. 배터리 주행으로 8km를 달렸고요. 이제 남은 구간은 엔진을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속을 하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탄력 주행, 관성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엔진도 모터도 다 스톱하고 그냥 달리는 탄력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1km 정도는 배터리 힘으로 더 갈 수 있다 표시가 되죠. 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될 텐데요. 연비 2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1.5km를
2파워로 주행을 했고요. 자, 25분 동안 27km를 달려왔네요. 그 중에 11km를 2파워로 구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도 잔량이지만 주행 과정에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요령껏 달리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주행하는 것도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요령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관성주행 모드가 됐다가 쭉 달리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차지 모드가 되죠. 배터리로 다시 전력을 회수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엑셀 온 오프를 적절하게 구사를 하면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회수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경제 운전을 하는 요령이 되겠죠. 배터리 잔량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남은 배터리를 통해서 남아있는 배터리 팍팍 긁어 쓰면서 구동을 한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올림픽대로 쭉 달려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교통체증 만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만나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전기주행 모드, e드라이브 모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배터리 잔량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드라이브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엔진을 쉬게 하고 모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교통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당히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터 구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요.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e드라이브 모드를 활성화시키네요. 0.6km/L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20.7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되니까 가솔린 엔진이 쉬게 되고요. 전체 연비는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엔진이 활성화되니까 연비가 쭉쭉 떨어지죠. 20.7, 20.6, 다시 20.5까지. 올림픽대로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연비 20.8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터당 19km대로 떨어졌다가 이 교통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차근차근 또 올라왔습니다. 게이지 보면 배터리 잔량 없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행하는 구간에서 교통체증을 만나서 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조금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을 팍팍 긁어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50.3km를 달려왔고요. 여기서부터 약 5km 정도 도심 구간 주행을 하게 됩니다. 50.4km 중에 21km를 전기 2파워로 주행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2파워로 갈 수 있는 거리 5km에 불과했죠. 하지만 한 7km, 7.4km까지 움직였고요. 이후에 계속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한 배터리 차지, 회수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충전된 배터리로 다시 10km 이상 더 달렸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의 효율을 이런 면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막 서초역 지나서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 구간에서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였다면 연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배터리 완전히 바닥이어서 엔진 구동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 평균 연비 17.5 나왔습니다. 평균 속도 43.3km고요. e드라이브 모드로 달린 거리 22.7km, 전체 주행거리 정확하게 55km 나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효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발할 때 e드라이브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 약 5km 정도였는데요. 무려 21.8km를 배터리와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배터리가 풀 충전이 되어 있었다면은 아마도 거의 전 구간 e드라이브 모드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X3 302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 참 대단하다 싶고요. 이 정도 효율이라고 한다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도 시내 구간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단도직입입니다. 배터리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컨트롤 문제인데요. 배터리를 제가 목표값을 중간에 60%, 80%에 설정을 했다가 배터리가 많이 떨어져서 60%로 설정을 해놨는데 60%를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약 25% 정도밖에 잔량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배터리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중간에 가속을 하고 제로백 테스트를 하느라 배터리를 완전히 거의 바닥까지 소진시켰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전략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엔진 위주로 주행을 하고 시내에서는 배터리 위주로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배터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배터리 컨트롤을 통해서 뭐 60%, 70% 정도의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약간의 오차 범위를 유지하면서라도 정해진 배터리 잔량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면 쓰는 대로 배터리는 그냥 소모되어 버리고요. 배터리 컨트롤에서 설정한 설정값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컨트롤의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면에서 볼 때 배터리를 좀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컨트롤을 배터리 잔량은 지정해 준 값에 수렴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배터리 컨트롤을 사용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선루프의 햇볕 가리개 문제인데요. 강한 저항이 있어도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제가 힘껏 손으로 막아보는데요.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닫히는 순간에 뭔가 걸림이 있으면 닫히는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던가 최소한 거기에 스톱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하게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것, 뭔가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사람의 몸이 낀다던가 뭐 장난치다가 몸이 낀다던가 할 때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루프 햇볕 가리개는 힘을 좀 빼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죠. BMW X3 xDrive 302 시승을 했습니다. 이름이 참 깁니다. 이 뒤에 다시 M 스포츠 패키지까지 더 붙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 긴 이름만큼이나 이 안에 아주 많은 기능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자동차로서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내연기관으로서의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로서의 자동차 모두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SUV죠. 오프로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이동성에 더해서 아주 유용한 실내 공간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전천후 다목적 친환경 SUV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저속에서는 세단 못지않은 그런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느낌 만날 수 있을 테고요. 고속주행에 이르게 되면 스포츠카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 친환경 자동차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로 아주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주행해 보면 기대 이상 공인 연비 이상의 그런 연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실주행 영역에서 만나는 연료 효율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BMW iWall 박스를 통해서 3시간 반, 일반 가정용 전원을 통해서는 6시간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완충이 되고요. 1회 충전으로 31km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도심에서 30km 내외의 어떤 그 출퇴근 거리를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기 자동차로 이 차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추운 날씨나 아주 더운 날씨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다소 저하된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테고요. 뭐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주행 환경에서 이 차 아주 탁월한 성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차 전천후 다목적 친환경 SUV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